여수가 가진 기억을 가파르게 쫓아가면 우리는 깊이 묻어둔 내밀한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유라, 응? 유라 책 나왔다? 아 진짜? 내가 읽을래. 내가. 자. 메멘토 1948 여순.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권의 동화책이 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몰랐지.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야. 친척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엄청 원망했어. 나이도 취미도 고향도 모두 다른 이 5명의 공통된 기억이 뭐냐면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 사건이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72년이 지난 지금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들과 그 유족들은 어떤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금만 아저씨는 그림을 그려요. 여수바다. 이 앞에 서면 늘 마음이 복잡하다는 사람 박금만 씨. 동화책의 첫 번째 주인공인 그는 여순 사건 유족 2세인데요. 사건을 쫓다 보니 72년 전 이 바다가 전쟁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되게 잔잔하고 정말 그 관광지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물도 흐르고 노래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때는 정말 무섭고 정말 아비규환 그런 상황인데 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려내자는 게 굉장히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그려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순 사건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린 지 4년째. 하지만 늘 막막합니다. 무정한 72년의 세월 동안 여순의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저 바다 깊숙이 숨어버린 듯합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수 밤바다는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 낭만의 바다로 기억됩니다. 사진으로 남기기 바쁜 추억의 바다죠. 여수의 밤바다는 화려하기만 합니다. 선박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여수를 낭만의 바다로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금만 씨는 홀로 이방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에게 여수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역사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실제로 23일 날 전투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배에서 바라보니까 또 느낌이 너무 다르고 아마 관광객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아름다운 빛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걸 또 다시 그림으로 옮기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생각하는 게. 네. 여수 크루즈 투어의 하이라이트 불꽃 축제. 여수 밤바다를 수놓는 불꽃놀이를 보니 더욱더 마음이 착잡하다는 금만 씨. 1948년 10월 밤에도 불꽃은 여수 전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수 시내를 향한 해군의 포사격에 여수는 불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날 밤에 이런 천둥번개 소리가 났을 거고 여기 불바다가 됐을 텐데 그냥 불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천둥 소리 났을 거예요.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1948년 여순 사건은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항명의 이유는 4.3 항쟁의 제주도민들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 정부는 강력한 진압을 지시하죠. 최초의 계엄령도 이때 선포됩니다. 14연대 군인 2천여 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인들. 직결 처분과 집단 학살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몇십 명은 죽일 수가 있겠지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은 국가 단위밖에 없죠. 그것의 도입이 바로 국가폭력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죠. 순천시 주안면은 박금만 씨의 아버지 박영수 씨의 고향입니다. 지금은 여수에 살지만 10살 때까지 순천에서 살았었죠. 9살 때 여순 사건을 겪었던 곳도 이곳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여순 사건 때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벌초할 참입니다. 내가 앞에 갈까요?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처럼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10살 때부터 16년 동안 머슴살이를 전전할 정도로 고생이 말도 못했죠. 참말로 진짜 속상하네. 해진만 왜 이렇게 파지? 아버지와 외삼촌을 한날 한시에 잃은 박영수 씨. 그게 같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한날 불러 나가가지고 그렇게 같이 돌아가셨어. 1시간에 갔다가 둘이 다 죽여버렸으니 그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그런데 그게 아군에 의해서 총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서루에. 그래갖고 죽인 거예요. 내 집안 때문에 앞길이 막혔다는 친척의 원망을 들어야만 했던 아들. 그에게 말 한마디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아버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해요. 아버지도 엄청난 상처일 텐데 여기서 몇 번만 더 올리면 대나무 발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막힌 상황과 더불어 말이죠. 지서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그 초등학교로 각 부락에 전부 다 이 주안면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흰옷에다 이제 그 잉크, 파란 잉크 그걸 다 뿌려버렸어. 그 이제 반란군이 그 색출하려고. 그 맞은 사람은 다 그 빨갱이요. 그 맞은 사람 전부 다 그때 총살 다 됐어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군경이 부린 파란 잉크가 무명옷에 묻었다는 것이 아버지가 총살당한 유일한 이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이 불러 초등학교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학원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순 사건 역사화를 그리는 박금만 씨. 서울에서 여수로 오게 된 것도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순천경찰서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소, 광천 다리미, 그 다음에 뭐 그 죄명이
좌익 활동입니다. 좌익 활동이 뭐냐면 뭔가 들어주고 그냥 뭐 밥을 해줬던 거나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할아버지 그 총살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이게 너무 황당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이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날의 고통. 그 고통을 거름 삼아 박금만 씨는 21편의 여순사건 역사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살아남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알아야만 했던 박금만 씨.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고통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드시면 이가 그냥 문드러지게 이를 가셔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덮고 막 귀를 막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 어머니는 정말 피했어요, 저를. 처음에는. 왜 알려고 그러냐. 박금만 씨 부자가 여순 사건의 현장을 찾아다닌 것도 벌써 4년째입니다. 여수 만성리 형제면은 여순 사건의 참혹한 집단 학살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어 죽어서라도 함께 있으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 형제묘. 이곳에서는 125명이 학살되었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안 되지. 한 번 돌아가셨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냐? 하나만 많이 넣어야지 다. 알겠습니다. 쭉 다 넣어야지. 이렇게. 그래. 그러지. 서로를 모르다가 저승길에서야 형제가 된 기가 막힌 사연. 시리도록 추웠던 1949년 1월 형제묘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이유는 좌익부역 혐의였습니다. 여순 사건 발발 9일 만에 여수가 진압된 후 종산국민학교에서 좌익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은 125명. 그들은 형제묘로 줄줄이 끌려와 5명씩 총살당한 후 자신이 지고 온 장작 위에 올려져 불태워집니다. 전방위적인 부역자 색출로 억울한 희생자가 넘쳐났던 여순 사건. 돌아가신 양반들 진짜 억울하게 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 가만히 생각하면 기감이. 느낌이 말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서른이 도박질라 그러고. 인근 부대 사격장의 총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총소리가 또. 그러니까 어찌 그냥 아버지가 다 살아오신 것 같아서 네. 저 소리가 나니까 더 힘들어. 계속되는 총소리에 무너지는 박영수 씨. 아버지도 형제묘 희생자도 사인은 모두 총살. 총소리와 함께 빗발치는 기억의 총탄 속에서 되살아난 그날의 공포. 죄송합니다. 72년이 지났건만 아물지 않은 상처. 여순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머니들은 어린 시절의 학교가 그리워요.
서랍장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1948년 여순의 기억은 너무 애달프고 그립습니다. 경자, 동화책의 두 번째 주인공 성인이 조정익 씨의 아니. 소녀 시절 이야기니까요. 나이 있어요. 그래갖고 눈물 날라네 보고 잡다고. 다 건강하니 잘 살아이. (72) 년 전 순천여중 4년 수료생들이 찍은 귀하디 귀한 단체 사진 한 장. 조정익 씨도 꿈 많은 17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만 생각하면 몸서리쳐지도록 공포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전쟁통이 된 순천.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몰아가던 부역자 색출은 순진한 여학생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다 그때 총살이 무서워서 입을 딱 막아버렸지. 안 됐다 말만 하지 말을 못하고 살았어. 뭐 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어쩌고 총살해보는데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랬잖아요. 그 북궁이나 그냥 해갖고 총을 싹 들어 눈 감으라고 해갖고 총 싹 해갖고 누구도 지적만 하면 그냥 나와서 가서 쌀 입어버리는데 말을 못해. 버버리 사랑을 했어. 버버리. 손가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목당하면 이유 불문 죽어야 했던 손가락 총. 야만의 시대 학살의 명분은 너무 손쉬웠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개요, 개. 개 그렇고 뭐 함부로 죽여보지. 어떻게 그렇게 요새는 법이 잘 때고 개만 죽여도 신고해버려.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일단 손가락 딱 하면 싸운다게. 뭔 말을 해. 맞다 놓고 법으로상을 하지. 이제는 역으로 변한 72년 전 순천여중. 조정익 씨가 동창 정순자 씨와 함께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저쪽은 음악실이었었어요. 제일 끝하게. 학교 옆에 음악실이 그때 건물 아무것도 없어. 뭔 그게 아니야. 여순 사건 때문에 졸업장도 못 받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학교가 불타고 선생님 중 누가 처형됐더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아픔으로 남은 여순 사건.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들은 잊혀지지 않은 평생의 추억이 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도 순천여중 나왔고 그래서 옛날 학교 구경하러 왔어요. 예, 여기 이 학교 다닐 때 여순 사건이 났었거든. 그런데 그때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해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었어.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것은 당시의 노래 한 곡. 알아? 그거 한동안 금지되었었어. 근데 지금은 부를 수 있어 또. 이렇게 음악 시간에 열심히 배워. 학창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로 아픈 기억을 나눕니다. 잔디만 부르러 소녀들의 학창 시절을 핏빛으로 몰들인 여순의 기억. 그 기억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순 사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붉은 장미는
수연 삼촌은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어요. 여순 동화책의 세 번째 주인공은 순천에 사는 수현 씨입니다. 사회심리학 스파이널 다이나믹스의 한국어 번역에 매진 중인 수현 씨. 그는 우울증을 10년 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여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족 2세죠,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 어릴 때는 여순 사건에 관심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떤 금기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수현 씨는 여순 사건 유족들의 재판도 꾸준히 들여다볼 정도로 여순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유족 2세인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버지가 2살 때. 엘리트였던 할아버지는 좌익 혐의로 총살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건 진짜 얼마 안 돼요. 재작년? 그러니까 그 여순 사건 당시에 끌려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뭐 20대 초에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최근에 들었어요. 예. 수현 씨는 여순 사건 때 부친을 잃었던 고통을 회피한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자신의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버지는 뭐 그냥 그대로 사시는 거죠. 아버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으면서 살아오셨거든요, 평생을. 그게 그 대처 전략이었는데, 그 평생의 습관처럼 된 그 모드를 아마 노년에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세요, 그런 거.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거죠. 그동안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는 수현 씨.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울증의 터널을 빠져나오니 부자관계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평생 호인이란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와 서울대 법대까지 갔던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 수현 씨. 아버지, 이제 이쪽도 좀 밀어도 되겠네. 에? 키 큰 것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하지만 수현 씨가 우울증과 도피를 반복할 때도 아버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서로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 안 했어. 깊은 이야기 안 했다고. 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참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대화 안 합니다,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상처가 너무 크고 근본적이어서 그거를 그렇게 대면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음료수 좀 마시고 하십시다. 예. 수현 씨는 종종 아버지 없이 커야 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집불통에 뭐 말도 안 통하는 노인네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습 뒤에 저 뒤에 뭔가 그 당시에 공포에 질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버린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거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아무리 봉이 나고 회피해도 해소하지 못한 기억은 언젠가 터져나와 다음 세대에게 아픔으로 흐르는 모양입니다.
유종 할아버지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기록해요. 구례는 여순 사건의 잔혹함이 가장 오랫동안 기승을 부린 지역입니다. 이곳에 여순 동화책의 세 번째 주인공 이규종 회장이 삽니다. 이규종 회장과 간접면의 박찬근 씨, 산동면의 박상준 씨는 여순 때 아버지를 잃은 유족 1세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무도 잘 모르죠. 경찰서로 이제 잡혀갔는데 잡혀가게 된 동기는 당시에 뭐 귀순 공작 때인가 뭐 그 사람이 문술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사살을 당했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차가 두고 오더니 이렇게 싸가지고 아예 그 데리고 가서 그냥 뭐 총소리나 뿌리면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이다 찾아보고 있다고 나 혼자 또 새벽에 날이 좀 덜 샌뒤 경찰서 앞에를 가봤다니까. 가보니까 검은 그 옛날 헌 가만히 있다기로 쭉 사람을 시체를 눕혀놓고 덮어 이렇게 반란군들이 죽은 시체인 것 같더라고. 전남 동부권을 뒤흔든 여순 사건. 출동을 거부한 14연대는 기세를 몰아 인근 순천, 광양, 백운산 등지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순천은 10월 23일 정부군에게 소탕됩니다. 5차례의 전투 끝에 여수 역시 여순 사건 발생 9일 만에 진압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미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입산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빨치산으로 활동을 이어가지요. 지리산 통제가 풀릴 때까지 구례는 여순 사건의 영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구례는 지리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955년까지 이 지리산을 무대로 계속적으로 빨치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주 인명피해도 많았지만 늦은 시기까지 거의 한 7년 정도의 시기 동안 좀 밤에는 뭐 빨치산들을 통해서 낮에는 군경에 의해서 어떤 뭐 학살도 이루어지고 또는 피해도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기막힌 비극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12살이었던 박창근 씨가 집으로 데려온 경찰은 알고 봤더니 아버지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 끌려간 아버지는 총살당합니다. 그 마지막 서기가 마지막 형사 둘하고 사복 은병 둘하고 너희 따라왔지.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아버지를 사지로 몰았다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순천하고 좀 달라. 여순천하고도 인민위원회라도 하고 그런 조직이라도 있었는데 구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손에는 밥이 줬다고 또 짐 날라줬다고 그러고 또 좀 똑똑한 놈들 거기 힘이 있을 거다고 또 형제간에 또 잘못되면 또 죽여보고 그랬어요. 구례는 그때 그랬어요. 가장 오래도록 가장 깊게 여순 사건의 피해를 입은 지역 구례. 부역과 좌익 혐의로 인한 즉결 처형은 물론 입산자를 대신해 죽는 대살까지 48년과 49년 1년 동안 구례 희생자는 8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논으로 변한 간문천변도 구례 곳곳에 산재한 민간인 집단 학살지 중 한 곳. 지리산과 광양 백운산을 잇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산 넘으면 바로 순천이고 관양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군경이 집결을 해서 이 자리에다가 마을 주민들을 수없이 지금 가다 놓고 희생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 자리인데 그 많은 숫자를 다 총살시켰더니 피가 오지게 끓어서 내가로 그냥 피가 벌거리 내려갔겠지.
이제 어렸을 때라 뭐 이 얘기만 했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늘 수백 번 들은 얘기니까.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 만큼 참혹했던 가문천변의 희생자는 최소 70여 명. 천변에 소를 몰고 간 신영식 씨의 아버지도 이때 군인들에게 끌려가 사살됐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래갖고 억울하게 죽고 저는 당시 2살이었던 어린아이. 파가 이두고 되겠어. 우리 먹을 거 없어.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세월은 지금까지 한으로 남았습니다.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먹는 산무의 고통. 여순사건 1세대들이 천형처럼 짊어져야 했던 멍해입니다. 유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규종 회장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록 작업입니다. 아이고, 이분은 말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네. 정말 유족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구례 유족들이 나이가 좀 80객들이 대부분이신데 유족들의 증언 체록을 만들어서 책자화할 계획입니다. 이 체록 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결국 묻힌다. 역사의 진실이 묻힐 수가 있겠다. 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아무리 구술이라도 개인적인 주장이나 소문은 배제하고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은 없는지 특히 조심합니다. 여순 사건의 기록이 미래의 자산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세월 72년. 여순 사건으로 홀로된 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모진 세월을 견디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한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가장이 된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보다는 자식이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을 바랬다고 합니다. 내가 틈만 나면 이 어머니 산소를 오는데 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어머님 소원이 세상 시끄러운 곳에 나가지 말아라. 뭐 공직에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농사 짓고 살아라.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는 교직을 선택해 평생 구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 아픈 소원은 여순 사건이 가진 비극의 단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너희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얼마 전인데 이제 그 말씀이 평생의 한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뭐 그리움에 대한.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셨을까? 죄 없으니 별일 없을 거라 하셨던 아버지는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부모님보다 더 나이 들어버린 자식은 아직도 부모님이 사무칩니다. 찬미 누나는
여순을 알리고 싶어 해요. 찬미의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출발은 여순 사건 다시 기억하기. 도와줬다는 것만으로 바로 죽임을 당해버린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았었대요. 우리가 잘못은 안 했는데. 여순 사건의 이야기를 배우며 여순 유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노래 가사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찬미와 아이들의 아이들이고요.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이렇게 아픈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기억할게요. 손에 기름때가 묻었다고 손가락 총으로 죽이고 군인 팬티를 입었다고 손가락 총으로 죽이고 정말 억울하게 죽이셨잖아요. 정말 시민분들을 죽인 군인분들도 죄책감이 남아있으실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72년 전 여순 사건에 공감하며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여순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 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냥 그때 그 명령을 따른 군인들도 잘못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좀 오히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노래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못이 없죠. 우리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두려움에 떨던 우리, 그들의 손가락총이 무서웠어요. 유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어느새 노래 가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억울한가요? 그러니 제가 기억할게요. 제가 위로해 줄게요. 단우님 최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었던 10월 중순, 박금만 씨의 역사화들도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최초의 여순 사건 역사화에 관심이 뜨거웠죠. 여순을 기록한 생생한 그림들. 하지만 잔혹한 실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목숨도 하늘처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다짐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편하게 보고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조명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제가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기나긴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고 살아야 했던 유족들에게 세밀하게 역사를 재현한 그림은 뜻밖의 선물. 시리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침묵의 시간을 안아주는 듯해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전에 한 3, 40분 혼자 멍하니 쳐다봤어요. 지금 계시면 뒤에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정말 이 사진 보고 내가 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이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며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 찬민의 노래도 그중 하나죠. 여러분 우리 한 번에 하자. 이제까지 연습한 거 보여주자. 네. 작사와 녹음까지 참여한 광양 청소년들. 우리가 녹음할 녹음실입니다.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몇 파이팅! 어딘? 소심하게 파이팅을 외쳤지만 아직은 떨리는 게 당연한 초등학생들. 승희님은 긴장돼요? 긴장이 솔직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잘할 수 있죠? 가죠. 자신 있어? 네. 확실해? 네. 화이팅! 한음 한음 진심을 담은 청소년들의 여순 사건 기억법. 이제는 우리 함께 할게요. 함께 들어보실래요? 푸르른 저 산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이유도 없이 죽음의 심판대에 서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 15,000명이 죽었다고 추정될 뿐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있는 여순의 진실들. 억울한 죽음과 강요된 침묵 속에서 여순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롭고 아팠습니다. 고통은 대를 이어 유전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슬픔 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몰라서. 미안해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 아픔, 고통. 이제 동화책의 주인공들은 자신만의 여순 기억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당신의 슬픔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이제 함께 할게요.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 아픔, 고통.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위로와 사랑의 마음 담아 당신을 꼭 안아줄게요. 이제 함께해요. 우리 이제 함께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1948 여순. 너는 어떻게 기억할래? 이제 당신만의 여순 기억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아이들한테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지 말고 게임을 하고 이 게임을 다 한 다음에 여순에 관련된 내용이랑 이렇게 맞춰보자